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는 밤사이에 들어온 카불 속보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간밤에 미군이 수도 카불에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했습니다. 이 차량에 IS 자살폭탄 테러범 여러 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군은 중대한 2차 폭발이 일어나 차량에 상당량의 폭발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각에 카불 공항 인근 주택가에서도 로켓 공격이 보고됐습니다. 네. 민간인 피해도 여기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CNN은 어린이 6명 등 일가족 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누구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공습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상황을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네네. 먼저 지난주에 카불 공항 외곽 폭탄 테러가 있었죠. IS가 저지른.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70명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요. 주말 사이 미군은 보복 공습을 단행해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 그 ISK라고 하죠. 네. 여기 고위급 2명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보복 공습이었고. 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36시간 내 추가 테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상태에서 오늘 차량 공습까지 이뤄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공습에 해당합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이제 철수를 하는 와중에 IS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난감해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실제 이뤄지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곤경에 빠졌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군 유해 13구가 지금 미국 공항에 도착을 했거든요. 델라웨어주에 있는 공항에. IS 자살 폭탄 테러로 숨진 사람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의 모든 방송사가 다 생중계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 바이든 여사와 함께 같이 나가서 예. 거기에 이제 나갔는데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였다라는 예. 거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은 철군을 연기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ABC하고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철군을 연기했어야 된다라는 거고, 미국인이 완전히 대피할 때까지 주둔해야 된다. 지금 8월 31일까지 지금 하고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더 있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미국인의 84%. 예.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의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미 카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미 카터가 떠올린다라는 건데, 지미 카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혁명 이슬람 좀 혁명군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작전을 잘못해가지고 사망자가 엄청 나오면서 지미 카터가 좀 약한 대통령 그러면서 재선에 실패했었거든요. 바이든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까지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김광일 기자, 예.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밤 사이에 지금 두 가지 보도가 좀 엇갈려서 계속 나왔거든요. 미군이 차량에 공습을 했다. 네. 그리고 주택가에 이제 포탄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 보도가 엇갈리면서 지금 이렇게 핑퐁 나왔는데, 그 두 사건이 하나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기자가 한 말을 외신이 보도한 걸 보면 폭발음이 지금 한 번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주택가에 떨어진 포탄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이 미군이 차량에 공습한 사건의 어떤 2차 피해로 나온 거라면 미군의 공습의 어떤 정당성 문제까지 추가로 좀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닌자 미사일인가 그걸 사용했다면서요. 네. 드론에서 정밀 타격을 위해서 어떤 칼날이라고 그러죠. 칼날 6개가 달려있는 미사일을 이용해서 정밀 타격. 그래서 민간인 사망 안 난다. 이제 이거였는데 민간인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든도 속보도를 봐야겠습니다. 예, 더 난감한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깊이 맥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부에 김종대 전 의원과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철수한다는 미군 등에다가 왜 IS는 폭탄을 터뜨렸는지, 바이든의 입장은 뭔지, 더 난감해진 탈레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프가니스탄은 어디로 가는 건지 여러분 함께 짚어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 오늘 예정대로라면, 민주당 예정대로라면 오늘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본회의 그렇습니다. 열고.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일단 상정될 예정이거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회의를 미루면서 여야더러 주말 사이에 좀 더 협의하라고 했었는데 끝내 이제 결렬이 됐죠. 국민의힘은 근데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면 바로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 그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면 내일 자정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더 하고 싶다 그래도 8월 31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다만 정기국회가 9월 1일 그러니까 모레 이제 바로 열릴 예정인데요. 이때 시작하자마자 언론중재법을 이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네. 국회법에 이제 필리버스터는 바로 그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처리가 될 겁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거듭 제기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민주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여는데 여기서 결판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8월 처리 무산 이래가지고 이제 언론중재법 그러면은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키기로 결정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네. 이러나 저러나 8월 그러니까 날짜상 8월 처리가 어렵다 그 9월 말씀인 1일에 거고. 처리될지 아니면 더 예. 늦춰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주말에 정치 뉴스 안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거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려고 원내대표가 만난 거죠, 계속. 네, 만나긴 만났는데 예. 그 안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만 설명하고 공전 한 채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밀어붙이려면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여도 될 텐데 원내대표끼리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들끼리 이렇게 만났다는 건 뭔가 밀어붙이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는 제스처로 보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제스처로 보이기도 하네요. 뭐 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를 통과시켰을 때 민주당이 역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이제 당정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모두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아예 수정안을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야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철폐를 해야 되는 법이지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여당은 그냥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수정해서 처리하자는 거고. 예, 민주당은 수정하자라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언론기관 단체들은 지난 27일인가 금요일에 예.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예요, 민주당에. 예. 근데 민주당이 지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대선 국면 가는데 그러면은 후보한테 부담된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송영길 대표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리버스터 오늘 그리고 뭐 이제 8월 31일까지 있고 9월 1일, 2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강한 쪽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일 강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 중에. 그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아는 의원인데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주도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조금 뒤에 이제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네.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사실상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관리자가 되는 거죠. 사실. 존재감을 네. 과시하려고 한다면 지금밖에 이제 타이밍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차차기 대권을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도 거의 뭐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언론중재법, 언론개혁이라는 어떤 이제 이름을 본인이 계속 이제 바이럴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해석도 나오고 그리고 있고. 이제 여기에 강성 좀 친문 지지자들 뭐 이런 강성파들이 지금 굉장히 이번에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압박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과 우려된다. 신종론 편 의원들한테 주말 사이에 문자 폭탄 들었다면서요. 뭐 10명. 자기네들 네이밍으로 언론 십적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화번호로 다 공개해서 이들한테 문자를 보내라. 뭐 여기에는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조응천 의원 이렇게 신중론을 펼쳤던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서 사실 또 이제 문자 테러냐, 문자 폭탄이냐 이런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여론은 없고 송영길 대표가 또 이제 푸시를 하는 거일 수도 있죠. 문자 폭탄이 문자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자 폭탄이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의원 본인의 자녀 신상까지도 문자 폭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어려운데
뭐 신상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자녀 뭐 이름, 이름이나 학교 이런 게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다 상황입니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온다고요? 네. 그리고 그 문자 폭탄이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랑 한 뭐 5대5 비율로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영상 통화까지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문자 폭탄이라는 걸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만은 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의원총회가 민주당에서 열린다면서요. 예.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김광일 기자 생각에는 어떻게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더 늦추는 방향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당 지도부 관계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가 저희 기자한테 한 말인데 앞으로 숙려 기간을 통해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경청하는 목소리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또 강행 처리한다 그러면 뭐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뭐 얘기까지도 들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겠군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50대. 이게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그 소식인데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에 56살 강모 씨가 찾아와서 자기가 2사람을 살해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요. 네. 타고 온 승용차에 시신 한 구가 있었고 그러면 시신을 싣고선 자수하러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시 집안을 수색해 보니까 시신 한 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예. 피해자는 각각 40대, 50대 여성이었는데요. 강 씨랑 안면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강 씨가 원래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점입니다. 네. 강도 강간, 성추행, 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범죄 전력이 있었고요. 교도소에서 15년 만에 출소한 게 석 달 전인데 그때 부착된 전자발찌를 2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길거리에서 훼손하고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 끊기 전에 집에서 1명 그리고 끊고 나서 1명을 또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요? 성관계를 거부해서 그랬다라고 처음에는 진술했다가 네. 나중에는 금전 문제라고 번복했습니다. 다 알고 지내던 여성들인데 그러면은 여성들이 그럼 그 사실을 몰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자발찌 낀 사람들, 성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네. 주변에서 몰랐던 거예요. 네. 성범죄자인 줄. 김준일 대표,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건은 자택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전자발찌를 낀 채 범행했고 하나는 이제 차에서 이제 해서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자발찌가 이제 훼손이 됐으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택에 시신이 있었는데 자택 앞으로 갔지만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는 문을 거예요. 못 닫다는 거죠. 예. 근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이 좀 범죄가 의심이 되면은 어찌됐든 들어가서 경찰이 이거를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영장 신청을 하긴 했다면서요. 예. 근데 영장 발부가 결국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영장에다가 이 사람이 전과 14범이고 성범죄 경력도 2번이나 있고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발부가 안 됐던 건지. 그러니까 지금 왜 안 된 건지. 법무부하고 경찰하고 그게 좀 말이 엇갈립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여기 법무부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경찰이 다 조회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따고 들어가서 시신을 확인했다라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예. 수색에 나섰을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 범행 저지르기 전에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전자발찌 이게 지금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올해만 지금 13번째거든요. 올해 지금 7월, 8월까지. 네. 그래서 지금 뭐 2018년에는 23건에서 작년에는 13건을 훼손이 있었는데 다시 지금 증가하는 추세고 지금 2명이 도주 중이에요. 전남 장흥에서 지난달에 성범죄자가 야산에서 발찌 끊어서 도주했고 사기범도 한 명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끊을 수 없게 하든지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덧붙일 말씀. 전자발찌가 지금 관리 감독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이 어떤 훼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출동하는 건 경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그 사이에서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어떤 칸막이 현상처럼 책임 떠넘기게 하고 정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연구소를 지금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속보인데 북한이 7월 초 이후에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다는 거군요. 북한 영변에서 지난 7월 초 이후 냉각수 배출처럼 원자로 가동의 여러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 가동을 재개한 걸로 보인다고 이렇게 IAEA가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이런 속보군요. 뭐 자세한 얘기 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